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로이 연구소 보고서부터 여러 기사, 분석 자료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뜨거운 주제죠? 네, 바로 현재 가장 치열한 기술 경쟁,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다툼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요즘 변화가 정말 빠르죠?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중국 딥시크의 등장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게 반도체 시장이나 글로벌 기술 지형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딥시크 R1 모델 말인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짜에 맞춰 공개됐다는 점도 뭐랄까 좀 상징적인데, 아, 그 날짜도 이미 심장하네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델이 오픈 AI의 챗 GPT-4 그 수준의 성능을 내면서도 비용은 훨씬 낮다는 거거든요. 일부 추정치 보면 뭐 1%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1%요? 와, 정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시장이 바로 반응해서 나스닥 S&P 500 지수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충격파였던 거죠. 이야, 1% 비용이라니.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뭐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 이걸 넘어서서 그 2017년부터 쭉 이어진 미중 기술 경쟁의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로이 연구소 보고서 같은 데서는 미국의 반도체 칩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혁신을 부추겼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딥시크가 딱 그 예시가 될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 특히 고성능 칩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용한 하드웨어를 쥐어짜서라도 돌파구로 찾으려는 그런 중국의 노력이 딥시크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시각이죠. 아,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혁신의 어떤 촉매제가 되었다. 네, 그런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자료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엔비디아의 중국 맞춤형 저사양 AI 칩 있잖아요. H20. 그거 수출까지 막으면서 규제 고삐를 더 바짝 죄는 모습이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딥시크 같은 성공 사례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게는 이게 뭐 직접적인 타격이죠. 그렇죠. 당장 손해가. 네, 1분기에만 잠재적 손실이 한 5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분석도 있으니까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미국 내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계획, 그게 5천억 달러 규모였나요? 그걸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아, 그런 큰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규제가 들어왔다. 젠순왕 CEO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사들을 보니까 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내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그는 계속해서 중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2, 3년 안에 중국 AI 칩 시장이 50억 달러 규모로 클 텐데 미국 기업이 이걸 놓치는 건 엄청난 기회비용이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팔아서 번 돈으로 미국에 세금도 내고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 개발에도 다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심지어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화웨이 같은 중국 경쟁사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 기술 표준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너무 과한 규제는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글로벌 AI 생태계가 분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표했고요. 미국 정부랑 자국 대표 기업 CEO 사이에 이런 시각 차이가 있다는 점도 참 흥미롭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압박 속에서 중국은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딥시크 성공 이후에 자체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더 빨라졌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딥시크 같은 성공이 중국 내 AI 서비스 수요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알리바바나 뭐 3대 통신사 같은 거대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대규모 공유 처리 네트워크 말하는 거죠. 랑 AI 하드웨어 인프라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알리바바만 해도 향후 3년간 3,800억 위안 이상이라고 하고요. 중국 전체로 보면 2030년까지 10조 위안 이상이 투입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와, 10조 위안. 네, 중국의 스마트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AI 연산 능력 규모는
올해만 43% 증가하고 2026년에는 작년의 2배가 될 걸로 예상된대요.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 같은 지원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딥시크 말고도 6+2라고 불리는 유망 스타트업들, 주프, 미니맥스, 바이추안, 문샷 이런 곳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체 AI 모델 개발 경쟁에 막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투자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만의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아시아 다른 국가들이나 환경 문제 같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영향도 언급되던데요. 네, 맞아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이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오픈소스 AI 모델은 분명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굉장히 복잡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반도체의 핵심 원자재 같은 거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최대 광물 수출 시장은 중국인데 안보 파트너는 또 미국이니까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소모가 워낙 낙대하다 보니까 환경 부담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요. 아, 전력 문제. 네. 다만 딥시크처럼 효율성을 좀 중시하는 접근법이 주목받는다거나 아니면 AI 수요 자체가 오히려 녹색 에너지 투자를 촉진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같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말 여러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네요.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중 AI 경쟁의 최전선, 특히 딥시크 등장에서 시작된 최근의 경랑과 미국의 반도체 규제 강화, 그리고 양국의 대응과 글로벌 파장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기술 패권을 둘러싼 이 두 강대국의 수싸움이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AI 기술의 발전 속도, 이게 정말 놀랍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그 빠른 적응력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수출 통제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군요. 네, 아니면 혹시 의도치 않게 기술 생태계를 더 분열시키고 뭐랄까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고민하고 지켜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규제의 역효과 가능성까지. 오늘 이 복잡한 이슈를 함께 명쾌하게 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복잡한 미중 AI 경쟁 구도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읽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